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용량을 C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CS라고 하면은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거나 한번 짚어보죠. 여기 5페러짜리 콘덴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직렬로 이 5페러짜리 콘덴서를 연결하게 되면은 N 개수 5개분의 5페럿이니까 이것은 1페럿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놓게 되면은 서로 개수를 곱하면 되니까 이것은 25페럿이 될 겁니다. 즉 직렬의 25배가 병렬이 되니까 CS 즉 직렬의 25가 그 다음에 병렬 C 패러럴의 값과 같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서는 반드시 자기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인데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된 법칙은 바로 이것이 설명하게 됩니다. 4번이죠.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 설명하게 됩니다. 어떤 삼상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 선전류 25A, 삼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이 얼만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전력 P는 루트 3 그리고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I분의 P가 되고요. 이때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00V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류가 25A가 되고요. P값이 7kW, 7000이 되게 되면은 이 값 구하면 0.8로 알 수 있겠네요. 역률은 약 80%가 됩니다. 교류기기나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일까요? 유효전력은 우리가 와트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무효전력은 바로 바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전력은 이 관계가 없죠.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여기에 어떤 부하가 있을 때 우리가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를 재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전압을 재기 위해서는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고 합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1000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되고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용량을 물어보게 되는데 일단 전기량은 C 곱하기 V에 해당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C를 알고 싶은 거예요. V분의 Q를 계산하면 됩니다. Q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V가 1000이 되게 되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5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2번이 되겠네요. 다음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얼만큼이 됩니까? 여기는 일단 1옴이 되고 여기 병렬로 합치게 되면 2옴이 2개 있으니까 2분의 2 해서 1옴이 되죠. 여기는 3옴이 3개 있으니까 3분의 3에서 역시 1옴이 되게 되겠죠. 1옴, 1옴이 3개의 병렬로 3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다 합쳐서 우리는 3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압은 어떤 기준보다 30도 앞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30이에요. 어떤 기준보다 여기서 마이너스 30도 늦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계산할 때는 지금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몇 도느냐면 60도 더 늦게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답 60도 뒤진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덕턴스 0.1헨리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축적되는 전자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적되는 전자에너지는 코일일 때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L값이 0.1, 그 다음에 전류가 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25의
곱하기 0.1 그러면 2.5 나누기 2가 되니까 1.25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니켈의 원자가는 2.0이고 원자량은 58.70이다. 이때 화학 당량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게 된 겁니다. 여기 총 원자량이 58.7이니까요. 원자가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바로 29.35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분 동안에 18만 줄의 일을 하였다면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3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나타내고요. 18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원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는 전력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꼭 우리가 초로 나누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3 곱하기 초니까 60초로 나누게 된다면 이 값 구할 수 있는데요. 1000와트가 될 것입니다. 즉 1킬로와트가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될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어떤 금속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현상을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하게 되죠. 전자냉장고에 사용되죠. 1번 펠티의 효과가 됩니다. 권수가 200인 코일에서 0.1초 사이에 0.4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 n이 있고요. 여기 시간 그 다음에 파이가 있습니다.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우리가 정규식을 쓸 수 있는데 그대로 쓰게 되면은 실용상 권수는 200이고 시간은 0.1초 동안에 자속은 0.4만큼 변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800V가 유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겠네요. 1옴미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옴미터와 같은 것은 10의 제곱 옴 센티미터와 같게 되고요. 이 값은 10의 6제곱 그 다음에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전압 220V, 전류 10A, 역률 0.8인 삼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의 소비 전력은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 식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네요. 루트 3에다가 전압이 220V 그리고 전류가 10A, 역률이 0.8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넣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3048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단위가 와트이기 때문에 킬로로 하게 되면 3kW 정도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가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장 세기의 식 H는 2R분의 NI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반지름이 0.1 그러니까 10cm라고 했고 권수가 10이고 전류가 20A 흐르게 되면은 이 값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00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1000A 턴 퍼 미터. 답 3번이 되겠네요. RLC 직렬공진 회로에서 최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렬공진이 일어날 때는 XL과 XC가 같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인데 XL과 XC가 같아지니까 이 값이 0이 되죠. 이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임피던스는 무엇이 됩니까? 최소가 되고요. 그러면은 임피던스,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최대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최소가 되는 것은 임피던스 값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기본파의 3%인 제3구조파와 4%인 5구조파, 1%인 7구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지는 정도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 외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기본파가 어떤 파의 몇 %이냐만 주어졌고 기본파의 크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파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3%인 3구조파인 3%, 그 다음에 5구조파의 4%, 그리고 7구조파의 1%를 각각 고조파의 시료값으로 계산하게 되는 이 식을 풀면 되는데요. 이 값은 5.1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게 되죠. 진성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안티몬, 비소, 인 등의 5족 원소를 우리가 불순물로 사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가 실리콘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안티몬, 비소, 인에 해당하는 4번 안티몬을 넣게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가 되나요?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W 축적되는 에너지는 L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의 전압은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으며 이상전압의 위험도 없고 선로나 변압기의 전연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접지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전압을 모두 다 대지로 방전시킴으로 큰 위험이 없는 것을 바로 3번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뭐가 될까요? 무브화 시험, 저항 측정, 구속 시험 모두 다 필요하게 되는데 4번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기준기로 100톤의 하중을 2m/min의 속도로 권상할 때 소요되는 전동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전동기의 용량을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동기 용량 구하는 식도 가끔 나오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6.12의 효율 분해, 그 다음에 중량에다가 속도를 계산하는 거 WV가 바로 이 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6.12 곱하기 효율은 0.7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은 100톤이 되고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2m/min, 분당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47 정도 되게 되거든요. 답은 1번 47kW가 됩니다.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 결선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T 결선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코트 결선, 스코트 결선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 K, 그 다음에 5의 V-IARA가 되는데요. 우리가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게 되면 자속도 약해지기 때문에 속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가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 2차 측의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게 됩니까?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에서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저항의 크기로서 토크를 조절하게 되는 건데요. 기동 토크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큰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 토크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이 2차 저항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정속도, 일단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전동기가 직류 전동기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분권 전동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전력의 크기의 차이가 생기면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은 유효순환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즉 동기화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동기화력 이것이 유효순환전류고요. 4번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삼성 유도전압 조정기의 회전자 권선은 블로 권선이고 Y결선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조금 애매하시죠? 하지만 맞습니다. 2번 디프 슬롯형 전동기는 냉각 효과가 좋아 기동 정지가 빈번한 중대형에 사용된다. 누설 변압기가 네온사인이나 용접기 전원으로 알맞은 이유는 수화 특성 때문이다. 계기용 변압기 2차 표준은 110, 220으로 되어 있다가 아니라 계기용 변압기의 1차 표준은 110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5A로 되어 있고요. 답은 4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합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해서는 1. 정속도 전동기이고 저속도에서 특히 효율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맞고요.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맞습니다. 4번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자에다가 전류를 공급하는 별도의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기전동기의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가 조금 다양해지는 거,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층하는 이유는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 와류손 이거 모두 다 철손에 해당하죠. 즉 결국에는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맴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스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와류가 바로 맴돌이 전류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맴돌이 전류가 와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권수비 2, 2차 전압 100V, 2차 전류 5A, 2차 임피던스 25mm 변압기의 1차 환사 전압 및 1차 환산 임피던스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1차 환산 전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압부터 환산해보죠. 권수비가 2일 때 2차 전압이 100V라면 1차 전압은 얼마여야 됩니까? 1차 전압은 200V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00V인 거 1번 아니면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환산 임피던스를 뜻하게 되는데 권수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금 더 가서 루트 2차분의 1차 이렇게 루트를 또 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2분의 R1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A가 지금 권수비가 2니까 여기 4는 그러면 R2 2차 임피던스가 20이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80이 돼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200V와 80ohm이 되는 것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기에서 RST가 오게 되는데 이것에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임의의 두 가닥의 상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RS를 바꾸던 ST를 바꾸던 RT를 바꿔주게 되면은 전동기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2번 삼상의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가 답이 됩니다.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무엇일까요? 잔류자기가 없더라도 상대 다른 쪽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이게 이제 크게 우리가 자여자 방식과 그 다음에 타여자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것은 타여자고요. 발전 안 되는 건 자여자입니다. 따라서 4번 타여자기가 답이 됩니다.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는 소자, 이런 소자의 특징은 이걸 다이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트라이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AC가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양방향이라고 대답을 해도 괜찮아요. 3번 트라이액이 됩니다. 삼상 제어 정류회로에서 점호각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여서 여러분 그냥 문제를 보고서 그냥 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상 제어 정류회로에서는요 150도가 최대값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주파수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극수가
홀수가 안 된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여기 1번이랑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자, 여기 그러면은 주파수가 60Hz일 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죠. 1 빼기 슬립에다가 ns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p 극수음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1 빼기 슬립에다가 n분의 120f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죠? 그쵸? 자, 이 값 계산하게 되면은 1 빼기 0.03, 즉 0.97 곱하기 n 116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이 값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 답은 아마 6극 나오게 될 겁니다. 2번이 답이죠. 유도전동기의 2차에 있어 E2가 127V, R2가 0.03, X2가 0.05, 슬립이 5%로 운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2차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실제로는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기능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루트하고 R2의 제곱 플러스 SX의 x2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SE2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에 공급되는 전압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R2가 0.03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값 0.03의 제곱 플러스 슬립에다 x2를 곱한 거 x2가 0.05가 되고요. 슬립도 0.05예요. 그래서 0.05 곱하기 0.05의 제곱이 되고요. 분의 슬립이 0.05에다가 E2, 2차 측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127V가 되니까 이 값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산은 한번 일단 해보세요. 211A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트라이액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이 두 개만 있죠. 이건 다이액이라고 하고요. 3번은 하나, 둘, 셋. 그냥 외우기 쉽게 이거를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 AC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는 거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스위칭 주기 10 마이크로세크, 온 시간이 5 마이크로세크일 때 강압형 초포의 출력전압 E2와 입력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인데 온 시간이 5초래요. 그러니까 5 마이크로세크래. 마이크로는 좀 생각하지 마시죠. 둘 다 마이크로니까. 그럼 켜 있는 게 5초고 꺼 있는 게 5초라고 합니다. 켜 있는 게 다시 5초고 꺼 있는 게 5초라고 할 때 입력된 것의 몇 %가 출력될까요? 입력된 것의 반만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전압, 그러니까 출력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입력전압의 0.5배에 해당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0.521이 바로 E2가 될 것입니다. 답을 고르게 되면은 4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 차단기가 있고 옆에 분기되는 차단기가 있을 때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미터 이내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가공전선은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있을 때 전주에 오르는 이 볼트를 우리가 발판 못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발판 못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죠.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시 누름 나사를 덜 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누름 나사를 덜 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는 자 이거는 근데 문제가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 뭐 전파 잡음, 이 절전에 들어갔을 때 절전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전기가 끊어진다, 뭐 전기를 절약한다 라고 하게 되는데 3번이 여기서는 좀 단어 사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을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역시 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살짝 그냥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좀 출제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인력공단에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해서 다 좋은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다음 문제 넘어가십시오. 나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선의 세기를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원래보다 기계적 강도가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뜻일까요? 20% 이상
감소되면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감소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80% 이상 유지돼야 된다는 건 3번 20% 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와 같습니다.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는 그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0A 이하, 50A가 안 될 때는요, 1.25배를 하게 되고요. 초과할 때는 1.1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문제에서는 50A를 초과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1배를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종 접지인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 2종일 때는 16, 3종일 때는 2.5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1종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됩니다. 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옆집에서 가져오는 선, 그쵸? 도중에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하게 되죠. 옥내를 통과하지 말 것,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않을 것, 그 다음 분기점에서 100m 넘지 않을 것은 맞는데 이번에 전선의 굵기는 1.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것, 1.5 이하면 엄청 얇아도 되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쵸?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경우 관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 것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매설할 때 이 관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됩니다. 이때 관의 두께는 바로 1.2mm 이상 두꺼워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매우 곤란하죠.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전선 피박기라고 하게 됩니다.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는 사다리 케이블 트레이,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에 바닥 통풍, 통풍 채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4번의 크로스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이 전주에 이렇게 전선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의 애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떠받치는 형태의 애자들을 우리가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애자를 우리가 주로 핀 애자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저압 5궤 조명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또는 지중전선에서 분기하여 전등 또는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5궤 조명에서 사용하는 최소 굵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이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덕트 3m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가요전선관이에요. 가요전선관은 가장 흐물흐물하죠. 그렇죠? 가장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해줘야 됩니다. 3번 1m 이하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노가우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홀소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2번 답이 되죠. 흥행장의 무대용 콘센트, 박스, 플라이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재 외함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흥행장 자체가 전압의 규정이 4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V 이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접지는 제3종 접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배 이상인데요. 이때 케이블의 경우는 만약에 단심일 때는 이게 8배가 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6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명용 백열전등을 호텔 또는 여관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은 ON이 있고 여기가 OFF가 있는데 ON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소등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죠. 1번이 해당합니다.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방법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딱 봐도 어려운 공사잖아요. 이때 가능하게 되는 것은 3총사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합성수지관, 그리고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줄여서 합금캐라고 불렀습니다. 2번, 3번, 4번은 가능한데요. 1번, 애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플로어 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덕트 공사의 한 종류죠. 답은 32%입니다.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 저압은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가 되고요. 2021년부터는 직류 1500, 교류 1000V가 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서 고압에 대한 것은 그 전압을 넘고 그 다음에 7000V 이하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 직류 750을, 교류 600을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이 됩니다.